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6월 동시만기일에 변동성을 보인 삼성전자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고 롤러코스터를 보인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론이라고 하면은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지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노출되어 있는 악재. 노출되어 있는 악재가 있고 이것을 불가하고서라도 사야 되는 이유, 사도 되는 이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출되어 있는 악재부터 보실게요. 노출되어 있는 악재는 삼성전자가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다라는 거.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1분기 때 의외로 실적이 괜찮았었고 그 의외로 괜찮았다는 점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풀어졌었고요. 그리고 2분기 때에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실은 무엇이냐? 1분기 때 반영됐었던 기대감이 2분기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1분기 때만 있고 2분기 때는 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D램의 가격 지표라는 것이죠. 반도체 시장의 업황을 표현해주는 그래프라는 겁니다. 요 곡선이 요 그래프가 상승세로 나타나게 되면은 반도체 가격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수출 기업에 반도체 판매 기업에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1분기 때는 분명히 좋았었는데 현재는 반도체 시장 쪽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수요 부족, 수요 부족 사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결정적으로 뉴스에서 사용될 때에는 공급 과잉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셧다운 때문에 공장 가동 중단 때문에 그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업황 전체가 그나마 좀 선방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언택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었죠. 서버 증설에 대한 수요가 꽤나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봤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거.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면서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됐고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반도체 업황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위치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혹시라도 리포트나 뉴스들이 2분기 실적 괜찮다라는 쪽으로 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그 위치에서 그 타이밍에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은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기관이 액션을 취했어요. 그 액션이라고 하면은 지수를 깎아내려서라도 청산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포지션도 청산을 해야 되고 옵션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요 최근 코스피 주가가 2200포인트 전후잖아요. 이 위치에서 청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손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거기까지 지수를 깎아내려야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서 삼성전자를 판 거죠. 코스피 지수를 깎아내리는데 가장 쉬운 카드가 무엇이냐? 삼성전자 하락. 삼성전자의 현물을 던져서 시장가 매도로 던져서 주가를 끌어내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코스피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효과를 통해서 청산 타이밍을 맞췄다. 2150포인트에 맞춰서 지수를 하락시켰고 청산시킨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수는 돌아 올라왔죠. 이 타이밍에서 청산할 거 다 청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버티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뭐 현물을 청산해야 할 의무는 없었어요. 옵션과 선물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지 현물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 없이 팔려나간 이 현물 그럼 이대로 해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억울하게 팔았으니까 다시 되사야겠죠. 되사야 되는 흐름이 이제 내일부터 옵션 만기일 지난 이후부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일부터 바로 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산 것은 이만큼이고 판 것은 이만큼이에요. 오늘만 따져보죠. 그러면은 매수했던 물량이 매도했던 물량보다 많다라고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적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상승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이로써 이 흐름으로써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된 거고요. 뭐 이 위치에서 한동안 또 좀 횡보를 하겠지만 며칠, 짧으면 뭐 하루 이틀, 길면은 4, 5일 정도 이 자리에서 버티겠지만 결국에는 지지 라인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오늘 매도의 주체는 기관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 팔아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팔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상승할 종목인데 왜 파느냐라는 것이고, 팔 거면 너네나 팔아라. 난 더 사겠다라고, 난 적어도 팔지 않겠다라고 보여준 게 오늘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정리를 해드렸던 것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반도체 실적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그래도 효자이긴 하지만, 주축이긴 하지만 반도체 외의 업종, 반도체 외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게 되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반도체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삼성, 아니죠, 반도체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안 좋게 되면은 실적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된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6월 말, 7월 초, 월 초에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85,000원까지요. 뭐 그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사도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가에서부터 바로 돌파가 나와주면 땡큐인데, 이 자리에서 버틴다라고 하면은 특정 기간이 됐을 때 좀 줄여 가시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분기까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제 3분기부터 해가지고 4분기,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2021년은 반도체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은 안 좋더라도 다다음에 대한 실적 기대감, 업황 개선 기대감, 요것이 반영되면서 주가에는 선반영되고, 선반영된다라는 것은 미리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요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정타라고 하면은 애플 쪽에서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긍정적인 액션이라고 하면은 애플 쪽에서 5G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신호, 뭐 이게 최상의 A급의 뭐 이슈,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고, B등급의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중국 쪽에서 통신 쪽에 투자를 하겠다, 통신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건 역시도 좋습니다. 근데 B등급으로 줄게요. 뭐 A와 B 사이 정도의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인텔 쪽에서, 그리고 AMD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죠. 인텔은 서버 중심이고 AMD는 개인 사용자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대 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14나노미터에서 이제 10나노미터의 고공정으로, 세밀 공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하기 때문에, 새로운 라인업이라고 하면은 뭐 인텔이나 AMD나 마찬가지지만 CPU 계열에서 어마어마한 세대 교체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 그 전까지는 왜 안 왔냐? 최근에는 왜 안 왔냐? 왜 안 오긴요? 2016년? 2017년도? 2016년부터라고 할게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인텔이 14나노미터로 해가지고 장난질을 했거든요. 숫자 장난질.
숫자 장난질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뭐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립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메인보드 장난질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이 안 왔던 것이고 14나노미터 초기 시절이라고 하면은 2016년도, 2017년도죠. 2016년도, 2017년도에만 세대 교체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고 2018, 2019, 2022 이렇게 역성장한 이유는 왜긴요. 업그레이드만 계속 진행했으니까. 한 공정으로 계속 울거먹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가 됐었던 것이고 2021년부터는 새로운 라인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반도체 시장에 세대 교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수요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2017년도 상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램 가격이 이 당시에 원래 8기가짜리가 4만 원이었는데 이때 세대 교체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면서 D램 가격이 점프업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8기가짜리가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 2배 이상 뛰니까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짐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대 교체에 맞춰서 CPU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필수적인 선택이 된 거죠. 이거 없으면은 컴퓨터 안 돌아가니까. 눈물을 머금 거라도 산다라는 겁니다. 사실 컴퓨터 사는 사람들은 제품의 가격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빨리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란이 찾아온 것이고 뭐 하필 이 타이밍에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고사양 게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램 수요요. 개인 사용자들의 램 수요만 증가하나요?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뭘 이용하죠? 게임사의 서버를 이용하죠. 서버 증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다리가 잘 맞아서 그때 반도체 호황이 왔었던 것이고 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작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021년도 인텔과 AMD의 세대 교체에 발맞춰서 어마어마한 반도체 호황이 온다. 근데 제가 게임 업계는 잘 몰라가지고 신작 게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중에 가서 봐야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러한 고급 시황 실시간으로 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로 리딩해드리는 공개 추천주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